안녕하세요, 이서희입니다. 오늘은 5월 8일 2026 프라이데이. 제가 왜 시작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. 프라이데이인데 제가 한국 대상으로 하고 미국 대상으로 하고 해서 한국 미국 시간을 좀 얘기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직도 뭐 이 동영상을 찍고 이러는 게 아직 서툴러서 어떻게 뭐 오프닝 스테이먼트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Anyway, today is 금요일이고 이번 주는 조금 정신이 없었네요. 뭐 논문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수업도 그렇고 미팅도 그렇고. Anyway, 오늘은 조금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토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동영상을 떠왔습니다.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이 우리 장애인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진짜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동영상을 찍거든요.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그렇고 IP 미팅에 참가하면서도 그렇고 부모님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되게 반복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런 점이 조금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들이 좋아지고 부모님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사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서 조금 한번 제가 서머라이즈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를 조금 잘 인지를 하시고 기억을 해서 뭐 프로그램 뭐 특수체육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다른 프로그램도 할 때 조금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주제예요. 서머라이즈. 아이들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저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부모님과 대화를 하잖아요. 이렇게 3자죠. between parents, 그 다음에 student이 있잖아요. 근데 애들이 잘해요.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IP 미팅을 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왜 그럴까 하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가 되게 못하는 줄 알아요.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못하는 것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잘하는 면도 있는데 못하는 것에 저렇게 포커스를 둘까라고 제가 교육자 입장으로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의식점도 많이 해요. 왜 못한다고 얘기하지? 우리 애는 장애 때문인가?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반 아이들 부모님들은 우리 애는 다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 부모님들은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참 연구 주제도 좋은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자기 아이들이 많이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. 또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뭐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 애가 안 돼요, 어려워요 부터 시작을 하는 건 우리 애는 이게 돼요 할 수 있는 하는 부모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자꾸 안 되는 거에 대하면 포기하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잘하는 거에 포커스가 돼가 있으면 더 잘하는 거를 목표로 삼고 싶지 잘 안 되면 그냥 나중에는 기브업 되니까 부모님들이 잘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잘하는데 it doesn't matter 뭐 자폐가 있든 뭐 아이가 뭐 지체장애가 있든 휠체어를 타든 뭐 다운 신드롬이군 좀 잘하는 거에 포커스로 내년에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포커스 되지 아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못해요 시작하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님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누가 선생님인지 정확히 알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20년 동안 예전에도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도 그 다음에 누구 말을 따라야 하는지를 좀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, 뭐 안 해요, 이거는 no. 아이들은 문제 행동이 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말을 들어야겠구나 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지시는 내가 듣는 거가 맞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. 그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관계에서도 또 이렇게 오겠지만
이 사람 말은 들어야겠구나.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. 이 사람은 나를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아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연구한 때 느낀 건데 우리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은 누가 선생님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좀 좋은 선생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유명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, 전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이겠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분들도 같이 일을 하는 사회 중에서도 정말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. 그러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 선생님 말은 들어야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부모님들이 찾아보시고 좀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. 부모님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야. 세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저는 계속 아이들을 관찰하고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많이 관찰하는 것 같아요. 그게 뭐 장애가 마일드고 머더레이고 시비얼 간에 전 다 하는데 마일드 애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비얼한 애들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점점 더 참여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에 다시 퍼블릭 스쿨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되게 관찰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. 그 여자아이인데 문제행동이 심각하고 맨 처음엔 안 하죠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사소통은 안 돼.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웜업 액티비티를 하고 무슨 무브먼을 하면 항상 그거를 카피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. 한참 동안. 그러고 하고 그게 하기 때문에 너는 신기하고 의외였지만 아이들이 분명히 참여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를 또 배웠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그젠플을 드리자면은 어떤 아이는 수업 시간에 좀 원더링 하고 있는데 좀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액티비티를 하면은 바로 앉아서 항상 손을 들더라고요. 저는 애들한테 손을 들어서 그걸 하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은 안 해요. 참여가 안 돼요.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거부감이 들어도 아이들은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참여하고 싶은데 그 기간에 그 텀이 있겠죠. 그걸 좀 넘어야 아이들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미 부모님이 다 아시는 부분인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제가 IEP 미팅할 때도 그렇고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애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하는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은 아예 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미팅에서도. 근데 그게 아닌데 왜 그러냐 보면은 집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. 왜냐면은 대부분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고 안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it's okay 그러고 익스큐즈가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시키는구나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 없을 때 더 부모님이 있으면 더 안 하려고 하죠. 왜냐면은 예전에 습관대로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런 문제 행동을 하고 이걸 하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스마트하다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다 인지를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이 없을 때 아이들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예전에 원어원으로 20대 때 애들을 많이 가르칠 때 있었거든요. 원어원으로 수영도 가르치고 하여튼간 스키도 가르치고 했었는데 LA 있을 때 맨 처음에 수영장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는 부모님들이 조금 나가 있으라고 하거든요. 부모님이 있으면 애들이 문제 행동에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. 그래서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싶고 힘들어 하면은 또 그만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이 조금 더 롱텀으로 아이들한테 좀 체계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싶다 하면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경험이 부족한 수가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 요거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많이 관찰을 한 건데 연구에도 나와요.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과 그 경험의 부족
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뭐 농구, 축구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공을 던져주고 플레이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예를 들면은 어떤 식으로 농구를 플레이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드리블 같은 경우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부모님은 그게 못한 거에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뭐 공을 차든지 공을 찬 경험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 무엇인가를 배울 때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.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피트니스 짐에 갔을 때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. 기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해본 것도 있고 안 해본 것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안 해본 거, 인프런트 안 해본 거에서 나는 이걸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 못하는 건데 그 안에 못했지만 그거를 해보는 거잖아요, 우리는. 근데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새로운 거를 가르치거나 시작을 할 때 되게 거부감을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걸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부모님이. 그래서 우리 애는 못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 부족한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자면은 아이들한테,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가 뭐 스키를 탄다거나 뭐 수상 스키 같은 거를 하거나 뭐 하면은 챌린지잖아요. 챌린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온다고요.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그거를 좀 숨기려고 하고 그걸 안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거 애들은 exactly sure. 왜 나 무섭고 어렵다는 거를 나타나고 있거든요. 우리 애들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.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를 시킬 때 애가 못해요 이게 아니고 우리 애는 이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리액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리액션이 나와서 애들 울고 도망가고 뭐 할 때 부모님들이 뭐 얘는 못한다 해서 하면은 애들은 평생 그 경험치를 못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일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뭐 그 경험을 하려고 자기 의지하에 뭐 무섭든 뭐 어렵든 뛰어드는데, 아이들은 그거를 표출해서 부모님의 디시전에 의해서 그 경험을 차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인지를 하셔서 애가 맨 처음에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도 좀 시켜보는 게 맞습니다. 경험을.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아이들이 레벨 오브 서포트를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, 레벨 오브 서포트, 부모님이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정확하게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내가 다 안다 이 뜻은 아니에요.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애들을 1대1로 관찰을 하고 또 익스페리먼트도 하고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어느 정도가 컴플레인트 해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보려고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부모님들도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 어떤 선생님들도 예그제품, 이거는 나쁜 얘기가 아닌데 다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다 해주려고. 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가이드를 하고 몸을 잡아주고 휠체어 타면 휠체어를 잘 밀어주고, 이것은 that's not a good way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휠체어를 밀 수 있으면 스스로 밀게 하고, 그 다음에 아이들이 피지컬리 리미테이션이 없으면은 말로 전달했을 때 벌버 디렉션을 줬을 때 얼만큼의 인지를 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다 해주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동정심이라고 그러죠. 저는 동정심이라는 말을 어느 정도는 우리 애들을 가르칠 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애들을 보면서 약간의 동정심을 느끼는 거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사랑으로. 근데 그 동정심으로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, 그런 부모님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같은데, 어렸을 때 LA 있을 때 교회 같은 데서 많이 콜이 와가지고 한번 보면은,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헌신과 동정심과 애들이 불쌍해서 다 해준다
애들이 원하는 것만 해준다. 근데 그거는 애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전체적으로 뭐 체육이든 뭐 여러 가지 가장 큰 목표는 얼마나 애들이 독립적으로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건데, 그걸 다 해주면 애들을 망치는 지름길이니까 아이들을 하기 전에 그 레벨 오브 서포트를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좋아요. 이미 말로 했을 때 인지가 되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이벤츄얼리 나중에는 말 안 했을 때 애가 스스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,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말로 5번 프롬을 뭐 계속 하는데 뭐 한 2달 있으면 그냥 손짓만 해도 아이가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데,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보다 더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데 부모님은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든 거를 다 해주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더 하이 익스펙테이션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, 애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지금 상황에서 그걸 좀 아는 게 체육 시작하던들 뭐 많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부모님이, 한국의 부모님이든 미국에서 사는 부모님들이든 대체적으로 95%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잘 하시고 부모님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, 리가들리스 오브 체육이든 미술이든 뭐 음악 치료든 OT, PT 뭐 anyway 그걸 할 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이 잘 모르는, 어쩌면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훨씬 더.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주는 게 좋은. 이게 한국 커지죠. 한국 사람이니까 안 돼. 우리 엄마도 생각해보면 안 돼요라는 말을 참 안 했는데, 전 그거를 이기려고 잘한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, 장애인들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우리 애는 안 돼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돼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누가 선생님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사실이에요. 믿으세요. 누가 선생님인지 정확하게 알아. 애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. 그 다음에 세 번째들은 사실상 아이들은 배우고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 막 애들이 네거티브 비헤이비어 나오고 뭐 때리고 도망가고 이래도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부모님이 나타나면 우는 애들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이거 아주 중요한 거, 아이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요. 정말 못할 수도 있죠. 하지만 경험이, 그 활동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맨 처음에는 강한 부정적인 그런 작용이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도움이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. 네,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해주지 마시고, 옛날에 제가 세미나를 했을 때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애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었어요. 그냥 아예 몸을 전체를 못 쓴다고. 그래서 땅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눕혀서 하는 프로그램을 나한테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땅에서 있을 때 플로어에서 그러면은 롤링이 가능을 한지, 뭐 리칭 뭐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님이 이븐 플로어 액티비티를 할 때도 그런 디테일에 조금 포커스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조금 오늘 되게 중요한 토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뭐 가르치거나 프로그램을 시킬 때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우리 아이는 그래도 이벤츄얼리 괜찮아질 수 있다. 우리 아이는 하이 스펙테이션을 좀 가지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은 하이 스펙테이션을 가지는데 부모님들은 하이 스펙테이션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이거는
부모님이 좋아져야 부모님이 믿고 힘내야 애들이 좋아지는 거 is 100%.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힘들겠지만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.